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전자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A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와.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죠. 이후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언블리버블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 2001년 9월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무려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 두 테러 그 카드랑 완전 똑같은데? 일각에서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를 예언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카드라니 무슨 카드 말하는 거죠? 에? 카드 보세요. 뭐가 카드야? 왼쪽이 카드죠. 불길 모양까지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렇죠. 약간 소름이다 이거. 이 카드의 정체는요. 테러 발생 6년 전인 1995년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이 출시한 보드게임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브 잭슨은요. 이 카드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가 이걸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이게 사진 뭐야. 모습이. 자, 그런데 일명 일루미나티 카드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고 또 있어? 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런데 그것 또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의 균열이 생긴 모습이 말이죠. 마이 갓. 야, 전 세계에 어마어마했던 사건 사고는 다 여기 담겨 있네. 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추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 만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 박쥐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우한에 저 도움 건물이 있었어요. 난 그게 놀라운데. 그리고 저게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지금 박쥐가 원인일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개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미래를 본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러와 환경재난, 바이러스 등을 퍼뜨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벌써? 한 시계탑이 기울어지면서 5명의 사람이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시계탑과 흡사하고요. 게다가 5명이 입은 옷의 색깔이 청색과 황색, 흑색, 녹색, 적색. 뭐가 떠오르죠? 오경기. 이에 누리꾼들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정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나머지 다른 카드 좀 줘봐요. 또 뭐 있나 보게. 딴 카드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다 보자. 어. 갖고 와봐요 좀. 예. 갖고 와. 취재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돈 쓰지 않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있어?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예요?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전할 원인이 수도 있는데 빙하를 콕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걸요. 흔하진 전후선에서. 않죠.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갔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 속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게 됐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저의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 외의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존 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텔람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마이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마이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아,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